자, 그 다음 12번 볼까요? 12번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법원인데, 자, 일단 그러면 문제 12번 문제 이제 풀어가는 법원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규모를 한번 잠깐 확인했을 때 여기 지금 기억부터 리을에 관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자,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규모 일단 총 몇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요. 총에서 몇 가지가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대로 지문 1번에 세대 수만 놓고 봤을 때는 최소 몇 세대 이상은 되어야 분류가 됩니까? 세대 수만 놓고 봤을 때 300세 이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한 300세대 이상이란 공동택의 여기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승강기 설치되어 있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 이상이란 여기 뒤쪽에 이 숨은 뜻, 승강기 설치됐어요, 안 됐어요? 또 난방은 무슨 난방? 자, 일단 그러면 두 번째, 자, 승강기가 설치됐다면 가보니까 승강기가 설치됐다. 그러면 일단 승강기가 설치됐다면 최소 세대 수는 몇 세대 이상만 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합니까? 150세대 이상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보니까 난방은 중앙 난방 방식이나 또는 무슨 난방인가요? 지역 난방 방식인 경우는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 150세대 이상이면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번에 가보니까 여기는 그저저도 아무 이야기 없어요. 승강기가 만약에 설치됐거나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라면 세대 수가 300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이상만 되면 150세대 이상만 되면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300세대 이상의 여기 숨은 뜻이라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승강기 설치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최소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최소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승강기 설치를 해야 됩니까? 층수가 몇 층 이상? 6층 이상이면 승강기 설치가 안 됐다는 거, 그 공동주택 층수가 몇 층 미만이라는 거예요? 6층 미만의 저층,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5층짜리 저층 공동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들은. 그러면 승강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난방은 무슨 난방이에요? 좀 전에 중앙이나 지역 난방은 최소 몇 세대만 된다면 150세대면 분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난방은 무슨 난방인가요? 개별 난방 방식으로서 단순히 뭐만 놓고 봤을 때 세대 수만 놓고 봤을 때 몇 세대만 된다면, 즉 승강기 설치되지 않고 난방은 개별 난방으로서 세대 수만 몇 세대만 된다면 300세대 이상만 된다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도 주택의 세대 수가 몇 세대? 몇 세대인가요?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한다고 그랬는가요? 예. 그럼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지금 봤던 대로, 여러분들이 봤던 대로 여기 잠깐 볼까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승강기가 설치됐어요. 승강기 설치되고 세대수가 몇 세대? 130세대인 공동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에 분류가 되어야 한대요. 승강기 플러스 130세대인 공동주택입니다.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경우도 절대 안 된가요? 가능하죠. 누구의 얼마 동의요건이 있으면 이 130세대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손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이 뭐가 가능한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 전환의 필요 종족 조건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가 손들어줘야 돼요. 이 숫자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얼마가 손들어줘야 돼요? 이 숫자도 꼭, 물론 150, 300이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봤던 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택이 전환에 필요한 정족 조건, 이 숫자 꼭 기억하시라는, 그래서 한번 미리 땡겨 정리한 거예요. 법원들은 얼마 요건이 필요한가를 살펴봤더니 얼마가 전체 입장에 얼마 손 들어주면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어주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도 전환해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럼 일단 여러분이 1부터 5에 따른 규모를 정리해 총 몇 가지가 여기는 지금 이런 형태도 출제를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이 5가지 분류에 관한 부분을 갖고 단독의 문제로는 예를 들어서 문항 4번 같은 경우는 그중에 150을 가로 개편을 쓰는 것은 난이도 높지 이런 형태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단독 문제로도 물어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2까지 해서 150, 300 숫자도 기억하시지만 마지막에 전환에 필요한 정적 조건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전체 입주자량 얼마가 3분의 2 이상이란 요건도 주의를 해서 확인을 해 놓습니다. 여기는 300 이상의 공동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여기 공동택 또 뭘로 끝나요? 공동주택으로 끝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잠깐 넘어가서 가봤더니 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 지금 1번부터 해서 여기 마지막 5번에 관한 지문 중에 일부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는 지문이 아니고 뭐가 나와요? 지문 끝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뭐예요? 다세대 주택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왜 느닷없이 요 끝에 뭐가 나와줘요? 지금 봤던 지문인데 끝에가 더 뭐가 나와줘야 돼요? 공동주택이 나와 있는데 뭐예요? 그 분류가 그 지문이 아니라 보니까 아파트 연립주택하고 뭐가 나왔어요? 다세대 주택으로 나와 있네. 그럼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이거는 또 왜? 좀 전에 봤던 것은 뭐예요? 그냥 지문 자체가 공동주택 끝났던 지문인데 지금 봤던 이 지문은 뭐예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주택이 나와 있죠. 자, 그건 무슨 말인가?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서 말한 공동주택 하게 되면 총 몇 가지 공동주택 범위가 나오는가요? 3가지 이제 해서 대신 공동주택이란 지문 대신에 그 3가지 분류 중에 하나가 되는 아파트나 다세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지문 바꿨을 뿐이지 큰 의미는 있다 없다? 없는데 이걸 모르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뭔가 좀 잘못됐는가 느낌. 왜? 내 기억은 뭘로 기억돼요? 공동주택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하면 순간 이러면 당황할 수도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다는 것만 봐두시고.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승강기가 설치했으면 최세대수는 몇 세대만? 150, 중앙난방 300, 지역난방 250세대. 그리고 4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역난방 방식을 포함하여 자,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뭐예요? 250세대 아파트. 그러니까 승강기 설치돼 승강기도 없고 중앙 지역 난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데 여기 세대수가 이렇게 세대수만 놓고 봤을 때 요 250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조상복합은 최소 200세대니까 이상이 없다. 그렇다 이제 해서 문항 13번도 정리하시고 14번으로 가볼까 부분들은 자, 관리사무소장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지문인데 뭐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지문을 먼저 5번 가볼까 부분들은 자, 손해배상 했죠. 자, 그러면 손해배상 했습니까? 예. 그러면 손해배상 했으면 이때 지금 보니까 지금 지문에 손해배상 했다면 해당되는 부족하게 된 금액만큼에 대해서 다시 가입하거나 보존하게 됩니다. 며칠 이내? 30일입니까? 아니면 지문 자체가 다른 일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체 없이라고 바꿔줘야 되나요? 다시 가입 보존하는 것은 일자가 나옵니까? 지체 없이 보존 가입합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게 지금 일자가 나오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또 지체 없이라는 질문을 좀 왜 부족하게 된 금액이 있으니까 바로 다시 가입하거나 뭐예요? 보존 채워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자가 나와야 되는 일자, 요거 물론 일단 이게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틀렸다는 것은 요 지문 자체가 한때는 지체 없이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가 다른 일자로 바뀌는 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느낌상은 요 지문 자체가 지체 없이로 바뀌어도 당연히 그렇죠. 지급했다. 보조가 된 금액만큼을 바로
해당되는 금액을 다시 가입하거나 보전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일자입니까? 아니면 지체 없이인가요? 15일 이내. 그래서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기타금 여기 지금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하나쯤 보셨을 때, 여기 지금, 자, 지문에, 자,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뭐 하라고 다시 다시 보증 설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법 셋 답니까? 셋 중에 일부만 해당됩니까? 보증기간 만료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뭐예요? 기간이 종료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 이때 기간이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한다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세 가지 법은 모두입니까? 셋 중에 일부만 해당됩니까? 보증보험이나 공제입니다. 그러면 공탁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만료되기 전에 설정합니다. 예, 셋 중에 뭐만? 보증보험, 공제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자,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부분들은. 자, 그러면 어느 경우도 설정했다면 그 관련 보증 설정 서류 있죠.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은 그러면 언제 합니까? 소장으로 배치가 됐다면 배치된 날인가요? 아니면 배치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며칠의 여유 기간을 줍니까? 여유 기간을 예를 들어서 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1번. 2번은 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2번은 주의하실 게 지문 중에 뭐예요? 소장으로 배치된 날입니다. 왜? 까마귀 날짜 뭐예요? 배 떨어진다고 근무한 그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관련 서류 제출한다는 걸 해서 여기 1번하고 2번은 어떤 수치라기보다는 지문에 만료되기 전에 설정은 두 가지 제출은 배치된 날 그리고 공탁금 횟수는 몇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 3년이라는 소리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객관식으로서 언급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난이도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3년이라는 숫자를 한 번은 뭐를 돌려 물어볼 수 있다. 쓰는 주관식 형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도 기억하셔서 정리하시고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도에 관한 것은 관리사무소장 관련해서 언급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확인을 해놓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 그래 총 4가지 관련 지문을 줬습니다. 라고 해서 15번에 관한 지문인데 지금 지문에 자, 그러면 지금 지문에 기억번 여기는 뭐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디귿인데 그러면 기억부터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지금 틀렸다는 건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자, 손해배상 합니까? 예, 했다라면 좀 전에 보조하게 된 금액만큼 다시 가입하거나 보전하는 것은 지체 없이예요? 아니면 며칠이 나와야 돼요? 이때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여기 뭘로 바뀌어야 되기가 15일 이내에 바뀌어야 돼 부분들에서 옳은 것 하나 둘 셋 그리고 틀린 거 4번까지 해서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나머지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여기 10초를 드릴 테니까 기억, 니은, 디귿 한번 교재 한번 잠깐 볼까? 10초 드립니다. 딱 올해 아니에요. 올해 아니고 10초만 드립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 봅니다. 보셨으니까 지금 지문의 기억번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까? 사유가 무슨 사유 또는 무슨 사유에? 중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거죠. 여기 들어갈 용어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지금 니은하고 디귿은 그냥 여러분 그 포인트가 되는 숫자 지문을 확인했으니까. 근데 기억은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머리에 쉽게 남지 않아요. 사이과 뭐 또는 뭐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 사유가 뭐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확인 않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기억 보는 지문을 또 봐도 그게 머리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바꿔서 한번 틀리게 냈던 적도 있어요. 시험은 여러분들 입장에 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맞게 내요? 아니면 여러분을 틀리게 하려고 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큰 무리는 없어요. 뭐 배치된 날에 뭐 숫자를 넣어서 바꾼다거나 연수 바꾸는 건 평이한 부분들인데 이 사유를 갖고 문제를 만든 건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 도장을 찍어두자는 건 절대 쉽지만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여쭤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걸 여러분 꼭 정확하니 어느 부분을 갖고 문제를 만들더라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옳지 않은 것 당연히 1번이죠. 비용 지출 수발, 즉 아파트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는 다 어디를 거쳐요? 단 10원도 입주 대비 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 가능합니다. 의결 없이 돈 나가는 거 절대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비용 지출이 되든 아니면 어떤 예산의 승인, 즉 돈과 관련된 지출이나 승인은 어디를 거치게 됐다? 입주 대비 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1번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문은 여기는 지금 문항번호, 지금 지문의 2번도 중요하고요. 좀 전에 여기 문항번호 3번은 사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그리고 4번은 지금 이 부분도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고의 과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는 이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외로 2번, 3번, 4번 기억하셔서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 조정도 얼마 주기로 합니까? 3년마다. 3년 전에 가능합니까? 예. 누가 손들어줘요? 구성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확인을 합니다. 자, 배치 및 변경 신고 관련된 부분들이 쭉 해서 가시게 되면 일단 문항 지금 지문의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4번 정리하기 전에 일단 관리사무소장이 배치가 되거나 배치된 사항의 변경 사항의 발생가 무슨 신고한가요? 변경 신고합니다. 신고해요. 그럼 이때 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신고하는 주체 누구예요? 신고 주체? 배치 신고, 변경 신고 하죠? 누구에게? 주택관리사 단체입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까? 기억을 좀 상기해서. 배치 변경 신고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면 주택관리사 단체? 이제 기타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가야 맞아요. 순서가. 그럼 이 법령상 신고는 누구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맞아요. 이제 그러면 신고한다는 것은 그냥 나 왔다라고 말만 합니까? 1년에 서류 제출을 제출을 합니까? 서류 제출을 해야 맞죠. 그러면 자, 신고한다는 것은 뭐더라? 1년에 배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변경이라면 변경 관련 서류 제출하는데 그러면 서류 제출은 이때 이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신고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서류 제출합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서류 제출하죠. 그러니까 누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배치 또는 변경 신고 관련 서류 접수 업무에 관한 것을 이 주택관리단체에게 위탁을 줬으니 관련 서류 접수 현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련법에서 이 단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 1년에 서류 접수 현황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보고를 얼마로 주기할 거냐를 방금 봤던 질문이 되는데, 일단 요거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문제를 들어가는 순서죠. 여러분들이 신고권자가 누구인지 서류 제출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기만 해오는 건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볼까요, 부분들은. 자, 방금 설명했던 질문과 관련했을 때 여기 일단 먼저 보죠. 자, 서류 접수 현황을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만 주기는 얼마의 주기로 보고한가요? 반기마다 합니까? 연 1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주기가 있을까요? 분기별로. 그래서 그냥 반기마다 하면 뭐예요? 분기별로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분기별로 보고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은 4번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문항번호 1번은 무슨 신고입니까? 배치 신고죠.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변경 신고예요. 그러면 배치 변경 신고는 서류 제출은 당연히 방금 위탁기관 어디?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한다 그랬고요. 모두가 다 배치 변경 신고는 일자가 다 며칠인가요? 15일 이내 일자 확인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제 이 신고, 즉 배치 변경 신고는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증명서를 줍니다.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즉시. 따로 뭐 기한 두지 않았어요? 주세요? 오케이, 바로 줍니다. 그래서 즉시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갑니다. 자, 18번. 옳지 않은 것 나왔네요. 그죠? 네.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방금 질문 중에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뭘 수정하면 될까요? 5번은 뭘 수정한다? 안전관리획 조정 업무를 하긴 합니다만 그 조정의 주기가 몇 년이에요? 5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3년이에요. 3년 전에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5년마다 5년 요 두 개 숫자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3년 3으로 바뀌어야 돼요, 숫자가. 그러면 3년 전이면 누가 손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3년 전이면 입조대표 회의 구성원의 과반 서면 등 여기 숫자 3도 중요하지만 3년 전에 조정시 동의하거나 정족소건 요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부분들 같이. 자, 그 다음에 19번 관련 관리사무장 관련 쭉 해서 나와 있던 부분들이니 뭐 이건 어려움 없는 부분들이고요. 행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9번 2번 좀 정리해 두고요. 20번 관리사무소장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쭉 해서 지금 1번부터 5번에 관한 규정의 내용들인데 지금 질문해 보셨을 때 문항번호 지금 질문 2번이 틀렸던 부분들인데 2번은 무슨 교육인가요? 2번은 무슨 교육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휴먼 자격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업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업무나 또는 자영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정리하고 다시 뭐더라? 나는 관리사무소장 관련 직을 수행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력이 배치 예정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없다라면 교육을 받아야 배치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직전 3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바뀌어야 돼요? 5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5년이 이와 같은 경력이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 교육과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소장으로 배치받을.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장 배치가 돼야 한대요. 사전에 교육 꼭 받아야 배치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연수 하나 수정하시고 자 그러면 소장으로 배치가 됐다면 이제 몇 개월의 교육을 꼭 받아줘야 돼요. 3개월을 넘어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월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소장으로 이제 배치가 됐다면 배치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번 3개월, 5년, 여기 5년 수정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 즉, 예를 들어서
1 또는 2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고 이제 나는 뭐 하겠다. 앞으로 소장으로서 계속해서 쭉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것은 이제 교육을 일정의 주기마다 교육을 받아줘야 돼요. 그럼 몇 년의 주기마다 계속 교육을 받습니까? 여기 있죠. 몇 년마다? 3년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관련 교육을 이제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3년마다 계속 근무하게 돼 있어. 계속해서 소장으로 근무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정년은 몇 년인가요? 몇 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업장은 만 61세인가요? 교직이 63세 등등해서 그건 정년 연장한다 이야기가 나오긴 한데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 정한 거 없어요. 뭐만 되면 능력과 건강이 뒷받침되면 몇 세까지도 70세가 넘어서도 현재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만 합격한다고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합격했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가 됐죠. 배치가 되면 이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대부분 다 보시면 관리사무소 채용에 배치 이제 합격을 했고 소장으로 배치가 됐어요. 이걸로 만족하면 그게 길어요, 짧아요? 본인 스스로가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관리사무소장의 어떤 요하는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야 낮아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치가 돼서는 어떻게 되죠? 해야 될 공부량이 많아요, 적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란 건 뭐예요? 실무상과 관련, 여기 지금 봐도 여러분이 법정,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실무상 여러분이 관련해서 해야 될 공부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 적다?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공부량을 소화를 해내시고 여러분이 능력만 해당이 계속된다면 몇 세 이상 충분히 70세가 넘어서도 근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70세가 목표다면 어떻게 돼요? 합격하셔서 계속 뭐 해야 돼요? 꾸준하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도장공사 하죠. 이 도장공사의 실질적인 이 책임자가 누구예요? 자체관리든 위탁관리든 간에. 현장 책임자가 실제 누가 돼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도장관리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끝 절대 아니에요. 도장에 관한 공사 마찬가지예요. 도장이든 방소하는 아파트 쉽게 말해 아파트 공사에 관한 것은 이걸 포함해 다양한 공사들이 있죠. 뭐 또 있어요? 공사도 있지만 각종의 설비들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그려질 만큼의 공부가 되셔야 이런 연령까지 간다는 거지. 무조건 연공사에다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은 배치를 대교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하셔가지고 실무상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만이 뭐 하더라? 여러분이 원하는 나이만큼 할 수 있는 거면 그냥 나는 얼마만 예를 들어서 400만 원만 받으면 고맙겠다가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서 이 금액은 뭐예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법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아직 이게 무슨 아직 뭔 이야기를 왜 갑자기 이게 뭔 이야기 아니에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합격하시고 배치가 돼서 금방 여러분들이 가는데 그러면 몇 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 경력이 없다고 했을 때 시험 합격하시고 주택관리사를 달려면 몇 년? 3년이죠. 3년이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가 풀립니까? 뭐가 풀려요? 보에서 살아가면서 근무 대상 세대 수가 바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 여러분이 근무하실 때 능력치하고 예를 들어서 3000세대 근무할 때 능력치가 같아야 틀려요? 절대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첫 근무지가 하면 이거는 15여로예요? 맨날 후회합니다. 왜 와치가 여기서 할 걸.
그러니까 요 능력치를 쌓아서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은 요 세대에서 이하로 가야 한가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근무할 때 밑에 직원의 수하고 여기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같아야 들려요? 여기는 직접 여러분 뛸러 오시 뭐만 하시면 돼요? 지시하고 그거 확인만 잘 하시면 돼. 직접 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그러면 500세대인 경우하고 3000세대인 경우에 뭐가 다릅니까? 같아요, 틀려요? 물론 세대수의 비례만 그렇게 뛰진 않겠지만 500보다는 뭐가 많아요? 3000세대 훨씬 많죠. 일단 정답은 정해졌죠. 합격하시면 중요한 거 아니라 합격하시면서 뭘 더 하셔야 돼요? 공부량을 충분히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3년 지나고 가시게 되면 나이라든가 이 세대수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교육에 관한 그 일자를 봤더니 지금 문항번호 지금 지문에 5번에 며칠로 합니까? 3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과정의 여건을 고려해서 자 모이세요 집합교육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교정이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되기 전에 무슨 교육만 있어요? 집합교육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장 상황을 힘들어서 교육을 오긴 하지만 여건에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완화하는 의미에서 집합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방법으로도 이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는 3일도 기억하시고요.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서 확인 정리하시고요. 21번. 자, 관리 주체입니다. 관리처 관련 쭉 기술이 됐던 부분들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지문에 3번. 정기 안전관리원 용역의 경우는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선정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따른 요 지문에서 지금 나와 있는 3번은 선정 집행이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정기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에 관했던 이 선정 집행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죠.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입사대표의, 집행은 누가요? 관리 주체가 합니다. 그래서 21번은 선정 집행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문항번호 지금 지문에 4번도 하나 확인하시는데 4번은 세 줄에 되는 지문, 여기는 그 4번은 요 세 줄 되는 지문 중에 용어 세 가지 주의하세요. 세 가지란 뭘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여기 지금 첫 번째 여기 누가 나옵니까? 관리 주체.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는 누구예요? 관리사무소장이. 그리고 실시권자는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 그래서 4번의 지문 지금 봤던 대로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시도지사라는 지문에서 세 가지 용어가 혹시 다른 용어로 대체되는 것도 주의를 해 두시라는 거에서 4번은 그 용어가 방금 체크했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시도지사라는 지문 자체가 혹시 다른 용어로 대체가 되는 것도 주의를 해 두시랍니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22번. 이때 부당 간섭에 관한 부분에 따라 보고 조서 의뢰하게 될 때 관리사무소장에 관련 그 내용을 누구에게 여기 보고하고 조서 의뢰합니까? 그러면 시도지사가 여기 누구로 바뀌어야 되기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큰 무리였고요. 나머지 쭉 한번 했던 부분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23번. 자, 공동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이란다 그래서 옳은 것은 23번에 관한 부분들인데 자 1번부터 5번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옳은 것. 자 그러면 5번 일단 가보니까 위탁관리로 결정해서 주택관리업소 선정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은 뭘 고려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고려한다는 것은 뭘 고려해요? 장기 수성 계획의 뭐를 조정 중에 여기는 용어 좀 주의하세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 지문이 틀렸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자 올라가서 1번부터 한번 볼까 부분들은 자 그러면
1번은 자, 입조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말한 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성원은 여기서 구성원은 누구를? 입조대표회의 구성. 그러면 입조대표회의를 구성하려면 누굴 먼저 선출합니까? 동별대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별대표자는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있다. 겸직 금지에 법에서 정해놨어요. 절대 겸직할 수 없다. 그래서 겸직 금지가 되기 때문에 동별대표자, 즉 입조대표회의는 집행기구입니까? 아니면 의결기구입니까? 의결기구예요. 자치관리기구는 집행기구죠. 그러니까 의결기구의 구성원과 동시에 집행기구 구성원은 될 수가 없다고 법에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겸직 금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관리 방법을 결정했다면 시도대사에게 신고, 사업주체에게 통지. 당연히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면 요구했던 사업주 통지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신고는 누구로 갑니까? 시도대사가 아니라 누구로 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지금 지문에 틀린 개소가 하나, 여기 지금 겸직 금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3번은 지금 틀린 게 하나입니까? 하나 이상입니까? 지문만 보시고 여기는 지금 공동 또는 구분 관리에 관한 절차상의 마지막에 관한 지문을 언급했던 부분들인데, 자, 한번 볼까요? 교재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결정할 때 이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여기 시도지사가 누구로 바뀌냐면 여기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3번에 관한 지문이 이 두 절에 관한 지문을 하나 수정했고 둘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수정하면 이 지문은 맞을까요? 아니면 이 지문은 틀릴까요? 이 지문만 보시고 3번은 수정했고요. 하나, 두 개 수정을 했습니다. 지문은 맞을까요? 아니면 지문은 틀릴까요? OX. 틀린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틀린 개수가 둘. 3번은 지금 1, 2만 수정하면 맞다. 1, 2만 수정해서는 틀렸다. OX. 고민 좀 해보시고 OX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 고민하는 이유는 왜 이걸 OX를 선뜻 O인지 X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선택을 못합니까? 뭐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죠. O예요, X예요? OX. OX? 여기만 지금 이 두 가지만 손 요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걸 가져다가 왜 O인지 X인지 너답이 그걸 또 여쭤보는 거, 물어보는 건지 이게 맞는 질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누가 나오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니까 뒤에는 다 뭐가 나와야 돼요? 신고란 질문이 나오다 아무런 이상이 없죠. OX 틀렸어요. 틀렸다는 건 어디가 틀려? 여기 질문은 보니까 여기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여기 신고가 뭘로 바뀌어줘야 맞아요? 신고가. 여러분 이론을 공부하셨다고 해도 명확하게 한번 이렇게 확인해 놓지 않으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줘도 대부분의 지문이 다 뭘로 끝나는 지문이 거의 다수예요. 신고예요. 그러니까
1, 2번만 수정해서 보니까 맞는데 왜 갑자기 OX를 선택하라는 건데 요 질문을 틀렸다 그러면 신고가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통보로 여기 여기 따로 어떤 서류 제출이나 우리 결정했다라고 뭐예요? 통보만 끝나는 건데 따로 서류 제출을 수반한다 안 한다? 수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항번호 3번은 여기 이제 뭐 이런 형태로도 여기 이 문항이 한번 출제가 됐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3가지 해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구조구청장은 뭐더라? 여기는 신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공동관리도 마찬가지면 뭐 할 때도 마찬가지. 이 질문 자체가 여기 뭐 여기에 뭐 구분관리라고 바뀌어도 이 질문이 혹시나 뭐 둘 다를 주든 공동이나 구분관리 둘 다든 둘 중에 어느 개를 주든 다 뭐예요? 지체 없이 시장구조구청장이 뭐더라? 신고. 이 공동이나 구분관리에 관한 걸 누가 제한을 시작해서 절차권을 갖춰서 공동이나 구분관리를 결정을 하게 된가요? 쉽게 말하면 제한은 누가요? 제한은 누가 공동 구분관리하고 그 이야기를 첫 시작을 꺼내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 시작에 의해서 공동 구분관리 절차 요건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시작에 의해서 공동관리나 구분관리에 관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 요건을 갖추게 된 마지막 절차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 뭘 해줘야 돼요? 마무리해서 지체 없이 뭐 한다? 통보해서 3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관리 방법에 관한 결정에 관한 부분들인데 지금 보니까 4번도 틀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4번은 지금 제한과 동의권을 나눠봤을 때 제한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이때 관리 방법 결정 가능합니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관리 방법 결정에 따른 제한 그리고 이와 같은 동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지금 제한권자가 누구로 나왔습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에 대한 제한은 누가 제한은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누구 제한에 가능합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도 관리 방법에 관한 결정에 제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로서 제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한은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누가 또 제한할 수 있어요?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즉 제한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의 제한에 의해서 그러면 동의는 지금 주어지는 제한권자에 따라서 동의 요건이 다릅니까? 둘 중에 어느 경우든 간에 동의 요건은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친가요? 동의는 뭐예요?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가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신 대로 여기는 그럼 뭐가 다 틀렸어요? 제한권도 틀리고 동의권 둘 다 틀렸죠. 그럼 일단 여기는 보신 대로 그럼 이제 여기를 확인하시면서 정리했을 때 일단 만약에 관리 방법에 관한 제한 결정을 물었을 때 일단 기억할 것은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도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동의권 누구를 기억하세요? 전체 입주자들이 얼마 손들어줘야 돼? 10분의 1 이상의 제한에 의해서 가능해서 둘 중에 제한권자들 누굴 주의하시자? 전체 입주자들 얼마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0분의 1입니다. 1 이상이. 이와 같은 중에 하나의 동의권의 제한권에 의해서 결정을 얼마가 전체 입주자들 얼마가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뭘 한다고 그랬더라? 관리 방법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리 방법의 결정은 뭡니까? 결정. 여기서 말하는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 방법 결정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정은
자치관리로 할 건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제안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서 자치나 위탁관리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방법은 한번 결정이 되면 결정된 관리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만약 자치면 아파트가 다시 재건축할 때 계속 자치로 가야 돼요?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죠? 관리 방법을 자치에서 위탁의 자치로 관리 방법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 있죠. 그러면 관리 방법 변경을 하고 될 때는 누구 제안에 의해서 또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관리 방법 결정 변경 절차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은 제안과 동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은 제안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 방법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따로 가지 마시라는 거에서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묻습니다. 공동택 관리에 관한 절차 중에서 이와 같은 제안이나 동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절차를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제안 동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하나 더 있어요. 그거까지 마무리가 돼서 이걸 묻거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요 중에 여쭤봤을 때 여러분이 정리하는 거지. 단순히 요 하나 제안 결정에 요것만 바꾸는 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관리 방법 변경을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결정을 하는데 변경을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과 변경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절차를 하고자 할 때도 이 중에 하나의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를 정하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70점. 나머지 하나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100점이에요. 100점. 마무리 하나. 뭐 어떤 절차를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제안 동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도 지금 하나 확인, 이 절차도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를 하고자 할 때 관리 규약을 정할 때입니까? 관리 규약을 바꿀 때입니까? 관리 규약을 정해진 관리 규약을 뭐 하고자 할 때 개정할 때도 절차는 이와 같은 제안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 규약을 바꿉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와 같은 제안과 동의 절차는 크게 어떤 절차를 정하고자 할 때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관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관리 규약을 뭐 하고자 할 때 개정하고자 할 때는 지금 정리한 이와 같은 제안 또는 동의 절차 중에 하나를 거쳐서 결정 변경 뭐 하더라 개정한다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확인을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원앙번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23번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23번에 4번 정리했고요. 5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절차상 요건은 계약기간은 연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장기 종객이 뭘 고려합니까? 조정 주기를 고려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한다는 것은 계약 기간은 몇 년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장기성 계획의 조정 주기를 이해하셔야 이 질문이 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장기성 계획을 검토 전에 조정하죠. 그러면 장기성 계획 조정 주기는 몇 년마다? 장기성 계획 조정 주기는 요 조정 주기는 계획은 있죠. 계획 조정 주기는 몇 년마다? 장기적 계획 조정에서 3년마다 검토합니까? 3년마다 조정합니까? 검토의 조정이에요. 일단 잠깐. 계약 기간은 요 3년마다이니까 계약 기간은
3년을 지금은 거의 다 줍니다. 이 규정이 법령에 들어온 뒤로는 계약이 기존에 2년을 줬던 경우가 많은데 이 규정이 이 관련법에 들어온 뒤로는 거의 이제 보면 위탁에 관한 계약 기간을 3년을 주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지 거기 마무리했고 계획의 조정 중에는 3년마다 검토 후에 필요 유무에 따라 조정하고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두 번째는 3년마다 조정이라는 건 뭐예요? 3년 조정이라는 것은 3년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조정합니다. 검토란 건 3년에 주게 됐을 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하지만 필요치 않으면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가 맞을까요? 조정이 맞을까요? 좀 전에 안전관리 계획은 3년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3년만 기억하고 모르겠다. 그렇다. 이제 확인하자는 게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조정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장기성 계획은 3년마다 검토입니까? 조정입니까? 여쭤봤을 때 뭐예요? 검토합니다. 검토란 건 꼭 3년에 주기만 조정이 계속 들어간 건 아니란 거예요. 3년에 주게 됐을 때 검토를 해봤더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아직 조정할 필요 없다. 조정하지 않아요. 선택지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여기는 뭐예요? 없어. 뭐 해야 돼요? 3년마다 계속 주기 조정한다는 것.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가죠. 23번까지 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24번부터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